네, 오후장 인기 급상승하고 있는 인급종 두 분과 함께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IM증권 염정차장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 바로 첫 번째 인급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좀 하락의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주, ASML의 여파에 좀 오늘 위축이 됐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기타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답답하기는 합니다만 오늘 또 일부 파크 시스템스의 상승도 눈에 띄었거든요. 자, 염정 차장님. 네. SK하이닉스가 확실히 최근에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맞습니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네. 있고 오늘도 저점 대비 지금 낙폭을 좀 줄여내는 힘은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4% 넘게 빠졌다가 지금 거의 1%까지 19만 원 선 지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17일에 했을 TSMC 실적까지 좀 봤을 때 ASML을 넘어 TSMC까지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 본다면 좀 더 삼성전자보다는 차별화된 힘을 기대해 볼 수 있나요? 지금 이미 차별화된 힘은 이번 최근 한 달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의 회복력 부분에서는 사실 좀 확실히 좀 힘을 보여줬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한 달여 전에 한 14만 원대에 대한 부분 터치를 하고 좀 빠르게 19만 원대까지 좀 터치를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좀 그에 대한 단기적인 좀 반등은 좀 크게 나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급락을 했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ASML의 지금 2025년도 매출에 대한 전망치를 상당히 낮추면서 지금 반도체 AI 반도체 쪽에 대한 특히나 HBM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사실 좀 재점화되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다시 좀 고점을, 정고점을 터치를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감도 사실 좀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엔비디아와 가장 유사하게 주가의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만약에 다시 또 고점에서 조정을 좀 받는 구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도 그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사실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빅테크들의 이제 설비 투자에 대한 그 내년에 대한 축소 기조가 지금 ASML에서 좀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저는 투자 면에서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투자 설비를 늘렸지만 내년도에 AI 반도체에 대한 수익성에 대한 부분을 만약에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투자 설비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는 사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이 조심스러울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오늘 매도 의견을 좀 드린다는 부분은 저점에서 한두 달 지간에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에 대한 부분은 좀 챙기시는 게 맞겠다라는 차원에서 매도를 좀 드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보다는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 나타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19조 정도, 분기 대비로 한 18% 정도 증가세, 영업이익은 6.8조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HBM 부분에서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좀 상쇄되면서 우리가 실적을 단기간에 우려할 부분은 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글로벌 반도체 흐름에 대한 부분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살짝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네요. 저는 사실 그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빠진 폭 대비 SK하이닉스의 버티는 힘을 보고 좀 긍정적인 분석을 주실 줄 알았는데 지금 저점 대비 꽤 올라왔고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투심에 대한 노이즈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 번은 좀 끊고 가자라는 관점에서의 매도 의견이신 거죠? 네, 아무래도 좀 저점에서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일단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을까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까요? 사실 SK하이닉스는 보유하고 계셨다가 손실이 났거나 수익이 줄어드셨다가 조금은 나아진 환경에 계신 분들이 더 많지 않으실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 19만 원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정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접근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인 부분에서 흔들림 좀 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내년까지 사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고민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일단은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져갈 수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가장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좀 챙기고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짧게 파크 시스템스가 네.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네. 어제도 막판에 힘을 썼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네.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친구는 유독 왜 이렇게 강한 걸까요? 지금 이거를 연속으로 사실은 상승이 나와서 이 부분에서 저도 좀 독보적인 어떤 다른 뭐 이슈가 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포착보다는 저는 일단 좀 실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파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미세화 트렌드에 맞게 이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에 대한 비중이 좀 매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이제 수주 잔고가 830억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에도 이에 따른 호실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지금은 실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은 일단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단에서의 증가세 나타나면서 아마 분기로 최대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하는 부분에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뉴스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로 특히나 좀 차별화된 실적 전망이 나오는 파크 시스템즈는 실적에 대한 기대로 올라서는 흐름에 대해서는 숫자가 받쳐주는 만큼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또 두 번째 인급종도 만나볼까요? 오랜만에 또 오늘 원전주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상승 두드러지는 가운데 인급종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도 개별적으로 해상풍력사업 MOU 뉴스가 있기도 했는데 그간 실망스러웠던 원전주가 뭐 이슈에 반등 나와도 사실 일시적인 반등에 그쳤고 제대로 힘을 못 내줬잖아요. 네네. 오늘 좀 양봉이 긍정의 시그널로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매도 의견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매도인가요? 네. 그래서 원전을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관점에서는 한전 KPS라든지 우리 기술을 보는 게 차라리 기술적으로 대한 게 더 낫다고 판단이 들고요. 두산그룹에 대한 뭔가 네. 배제인가요? 두산그룹의 어떤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때문에 원전을 선택하게 된다라면은 뭐 다른 종목들 쪽으로 먼저 보는 게 좀 낫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일단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겠죠. SMR 이슈하고 그다음에 해상풍력 MOU 이 두 가지 이슈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잘 아시겠지만은 당일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런 이슈들을 배제를 하게 되고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기술적으로 차트만 보게 되면은 이게 매수 자리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무조건 움직인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슈도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이슈적인 측면이 두산 밥켓에 어떤 이적 분할 이슈가 완전히 해소가 됐을까? 라는 관점도 우리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두산그룹의 어떤 그 내부적인 어떤 지배력이라든지 그리고 IT 산업의 어떤 공격적인 투자 이런 부분을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두산 밥켓이라고 하고 있는 그 빵빵한 현금이 창출되는 이 기업을 이용해서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유상증자하고 그런 연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산 밥켓에 대한 일적 분할, 그 두산 네. 밥켓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의 자회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완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노이즈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좀 불안한 부분이 없잖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완전히 해소가 됐다라면은 매수 의견을 드렸겠지만 이런 그 내부적인 그러니까 자체적인 이슈가 좀 완전히 해소가 된 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도 의견을 드린 거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네. 이제 한전 KPS라든지 우리 기술이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주의 같은 시각이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는 두산 그룹주로 이제 네네. 따로 떼서 매도에 대한 의견이긴 하나 한전 KPS는 사실 최근에 네네. 꾸준히 고점 그렇죠. 높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 투심이 확 풀리지는 않았잖아요. 그동안 네네. 좀 실망감이 컸으니까. 그럼 강한 흐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네. 점진적인 상방은 그려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볼 수 있습니다. 체코가 노이즈가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볼 때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전 KPS도 좋은 리포트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원전은 어떤 이슈가 나온다고 해서 과거에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확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2021년도, 2022년도 탈탈 원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충분히 퍼포먼스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2차적인 어떤 레벨업이 주가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정 수주.
소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코도 될 거고요, 폴란드도 될 거고, 튀르키예도 될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확정 수주가 나오야지 주가가 네.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수급도 괜찮기는 한다. 아직까지 두산 그룹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네네.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원전주를 바라본다면 한전 KPS나 우리기술 쪽, 다른 쪽을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또 VI가 발동된 사이렌 종목도 찾아보도록 할까요? 시황센터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희정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장에 VI 발동된 종목 통해서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죠. 오늘 오전부터는 제약과 관련된 종목들이 상방부에 다수 발동됐습니다. 특히 치매 테마와 엮이는 종목들이 상방부에 많이 발동됐는데요. 이 점도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또 1시 이후에는 이렇게 하방부에 걸린 종목들이 꽤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스24, 출판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부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죠. 예스24가 하방부에 발동되면서 마이너스 12% 하락하고 있고요. CJC푸드, 코콤, 컴퍼니 K가 모두 하방 VI 발동된 중에 오늘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스가 상방 VI 조금 전에 발동됐습니다. 오후장 VI 발동된 종목들 또 어떤 종목들이 나타났을까요? 오늘의 첫 번째 VI 특징주는 솔트룩스입니다. 10월 들어 강세를 이어가면서 30%가량 급등한 솔트룩스가 오늘 9%가량 강세를 보이면서 상방 VI가 발동됐습니다. 어제 6% 하락을 다소 되돌리는 모습인데요. AI 칩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수요가 확인되면서 AI 소프트웨어 종목으로도 훈풍이 함께 깃드는 건지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는 12시 5분경에 상방 VI가 발동됐고요. 현재는 6%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VI 특징주는 비만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어제 위고비 국내 상륙에 따라서 오후장 들어 밑꼬리를 만들며 반등했던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펩트론과 대원제약, 한국파마, 그리고 나이백이 모두 상방부에가 발동됐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꽤 반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펩트론은 상대적으로 잘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상승률 상위 자리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오후장 비만 치료제 관련주의 움직임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VI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가 저점 대비 올라와서일까요? 한화 인더스트리얼이 또 VI가 발동되면서 올라서는 움직임도 같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 외에 또 VI 발동된 종목 내에서 최근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종목 인급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솔트룩스가 최근에 저점 대비 조용히 올라오고 있고 오늘 장중에 VI까지 발동됐는데 찾아보면 뉴스가 딱히 없어요. 진짜 조용히 오르고 있는 솔트룩스.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최근에 조용히 움직일까요? 네, 일단은 이쪽 섹터가 조용합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이 사실 최근에는 AI 하드웨어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AI 반도체 쪽에서의 어떤 계속된 변동성으로 시장을 좀 움직이긴 했습니다만 AI 소프트웨어 쪽은 사실 상당히 시장에서 소외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종목들도 상당히 오랜 동안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소외되었다라고 좀 시장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 솔트룩스의 반등세가 좀 더 독자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LMM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R&D를 통해서 계속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솔트룩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이 R&D 쪽에 대한 비중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적자인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이 한 300% 이상 증가했다라는 공시도 있고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인수 효과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솔트룩스의 이제 미국 소재 법인인 구버가 최근에는 AI 검색 기능을 좀 탑재하면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독자적인 움직임은 다른 종목들에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사실 더 궁금한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AI 말씀드린 하드웨어 쪽이 지금 좀 출렁이고 조금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소프트웨어적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솔트룩스가 어떤 거래량을 상당히 동반한다든지 이슈가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좀 지켜보시되 보유하고 계신 지금 만약에 보유하셨다라고 하신 분들은 조금 더 가져가실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에
대한 부분에서 올해는 지금 구버닷이라든지 다른 자회사들의 실적에 힘입어서 올해 뭐 흑자 전환에 대한 좀 기대감도 좀 있다라는 부분 좀 챙겨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면은 코난테크 뭐 마음 AI 아무도 안 네. 움직이고 지금 솔트룩스 보면 거래가 그렇게 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급이 수급이 의미 있게 막 맞습니다. 들어오는 것도 예. 아닌데 조용히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연내에 흑자 전환 기대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2분기까지는 일단 매출액이 네. 좋았고요. 매출액이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그리고 2분기, 하반기에 대한 부분은 아직 좀 나와봐야 네. 알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는 일단은 꾸준하게 시장의 네. 흐름과 상관없이 네. 지금 계속해서 R&D에 대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 면에서는 사실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임급종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어마무시한 또 급등을 보였던 종목이죠. 어제는 D&D 파마텍 블루엠텍이었다면 오늘은 펩트론입니다. 지금 펩트론에 대해서 일라이 릴리와의 이번 기술평가 계약 체결 긍정적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지금 비만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순환이 네네. 돌면서 오르는데 펩트론은 또 유상증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네네. 이 내용도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일라릴리아 그 기술 개발형 공동 연구 시작 요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은 10월 8일 나왔거든요. 10월 8일 날 이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때 상세 스타트를 이미 끊었습니다. 만약에 물론 개인적으로 펩트론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거든요. 보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뭐 긍정적인 얘기는 안 드렸겠지만 블루엠텍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접근한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자리에서 매수 의견을 드린 게 맞을까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또 각도를 네. 보면 펩트론은 신규 매수가 또 쉽지 않은 그쵸. 각도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굳이 10월 8일 얘기를 꺼낸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살려면 지금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10월 8일 날 지금 얘기한 일라일리 이슈가 나오고 난 뒤에 이미 단기에는 80% 올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중요한 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또 추가 상승이 제한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살짝 이제 무시가 되고 있지만 유상증자 권리라. 그러니까 최근에 일라릴리 이슈 그리고 위고비의 국내 상륙 이런 이슈들을 내 가지고 유상증자라는 그런 악재가 좀 묻히긴 했지만 지금 어쨌든 비만 치료제 국내 상륙을 해서 일정 부분 비만 치료제 이슈는 반영이 되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투자 경고 종목 지정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슈를 내 가지고 유상증자였던 이슈가 다시 한번 또 지상 수면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면은 아마 또 주가가 또 반대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펩트론을 포함한 뭐 블루엠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보유자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보유자의 영역으로 펩트론 신규 매수는 좀 자제를 하면서 지켜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임급종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염정 차장 그리고 정태근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